네, 그동안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됐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서 새로 쓴다고 했죠? 네트워크 애터미.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액터미가 새로 쓰겠다. 액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네, 줌에서 PPT가 안 보여요? 한번 공유하셔야 되는데 제공. 이 화면을 공유해 네네네. 줄까요? 네, 화면 보입니다. 말이 잘 안 들려요. 말들 들리나요? 네, 지금은 들립니다. 화면도 보이고 말도 들립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고 잘 보이도록 목소리로 소리가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초뷰카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고 하는 책이 2022년도에 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있는 뭐 넥스트 이코노미나 아니면 뭐 경제 서적지 이런 걸 쓰시는 분이 아니고 이화여대 경영학 그리고 리더십 교수님이신 윤정구 교수님이 직접 애터미를 2년간 연구하셨고 애터미 내에 있는 리더십들을 다 만나셨어요. 만나서 상담하고 혼자 하신 건 아니고 본인이 함께 키우는 제자와 같이 2년간 연구를 한 끝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발간돼서 이 책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LG나 포스코 이런 임원들을 교육하는데 이 책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 대학원의 학부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요약해오라. 읽고 지난번처럼 안 넘어가요. 새로 공유해가지고 네. 새로 공유해서 예 이게 뭐예요? 네네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공익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익기업이 뭐냐면 여기 나온 영어대로 뭐 라이처스니스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공이라고 하면 여러 함께하는 기업,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로운 기업, 정의로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담아서 공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기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를 민주화한 곳이 어디죠? 개인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이 컴퓨터 자체를 민주화시킨 회사가 어디죠? IBM. 네, 애플 전에 IBM이 그렇게 했고 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민주화시켰던 곳이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영화를 민주화시킨 회사 영화, 무비. 네, 넷플릭스. 그리고 쇼핑몰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팔면서 쇼핑몰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네, 쇼핑몰을 민주화시킨 곳이 어딜까요? 네, 아마존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유명한 뭐 SNS를 평정시킨 데가 페이스북이죠.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메타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바뀌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랑 견주어서 애터미가 이런 공익기업이다. 이런 회사랑 견주어서 애터미가 공익기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게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애터미 같은 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어때요? 이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책이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터미의 존재 목적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애터미의 사명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대표를 구성하기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세우고 불타리와 성공 위상을 만들어 성공 체험을 민주화하는 것. 네, 이게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한 백조 하면 생각나는 새끼가 하나 있죠? 미운놀이 새끼. 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백조를 길러내기 위해서 평평한 운동장을 세우고, 이 평평한 운동장을 우리가 마케팅 플랜에서 얘기하자면 네, 상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평한 운동장을 세우고 울타리와 성공의 장을 만들어서 성공 체험을 민주화한다. 자, 즉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 이 민주화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거. 평범한 내가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에 부합된 애터미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나를 성공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이 함께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무엇을 파는 회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밀착형 생활 필수품을 파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걸 파는 회사라고 얘기해요. 어떤 회사? 성공의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의 성공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또 매주 뭐 세미나나 우리가 줌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해하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도 공무원 이제 막 졸업하시고 오셨어. 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범한 주부에서 아니 8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2021년 글로벌 리더의 배출된 신규 리더. 이게 뭐냐면 1억 이상 연봉자들이 247명, 2억 이상이 82명, 4억 이상이 17명. 이제 곧 아마도 이제 임페리얼 이상, 그죠? 임페리얼 클럽 이들이 1년에 한 5명, 10명 이렇게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발표되는 날 우리가 한번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혹시 임페리얼 그 승급식 때 어떤 스토리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애터미의 존재 목적에 맞게 내가 임페리얼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자, 이걸 팔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임페리얼 김현수, 그 다음에 임페리얼 리더고 이런 분들이 본인의 과거에 더 비참하고 힘들었던 스토리가 지금의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과거가 비참할수록 현재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대로 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성공의 원칙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성공의 첫 단계.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의 첫 단계. 그래서 나 성공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 회사라면 나 비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의 첫 단계. 여기까지 달려와 보라고 하는 첫 단계가 있어요. 이걸 완전한 성공이라고도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 성공의 관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오토 판매사. 네, 나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오토 판매사. 이게 성공의 첫 단계라고 하죠. 월 수입이 적어도 200에서 400까지 하는 오토 판매사. 그럼 이 오토 판매사에게 형성되어 있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오토 소비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 10만 정도 PB를 한 가정에 보통 저희가 평균으로 내어보니 한 10만에서 30만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10만으로. 그냥 억지로 내 얼굴 보고 쓰는 사람 말고요. 완벽하게 마트 체인지를 해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만이면 되더라고요. 10만 PB. 이 회원이 좌우로 10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럼 오토 소비자 좌우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오토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5가지 얘기했었어요. 그죠? 회원같이 술할 줄 알고 구매할 줄 알고 소개할 줄 알고 막 먹고 맛있는 거 자랑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오토 소비자인 거예요. 이런 오토 소비자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좌우에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00명을 만나러 가야죠. 만나러 가서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애토미 제품 먹고 마시고 권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프로포즈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자, 이건 어떤 전에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받았죠? 네. 프로포즈를 내가 본인이 하셨군요, 다들. 받은 사람보다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준비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좀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한 달, 2달?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시나요? 준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서프라이즈 아니면 정말 따뜻하게 아니면 정말 기쁘게 아니면 행복하게 이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생각을 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많이 해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대요. 프로포즈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연애의 기술에서 그죠? 제가 그래서 애터미를 잘하려면 연애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터미는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려면 예전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잘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프로포즈를 잘하거든요. 그냥 100명이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출 알죠? 연출로 100명이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너밖에 없어. 너가 진짜 최고야.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때와 시간에 맞게 잘 만날 수 있대요. 연예의 고수들은 그런 것처럼 애터미 사업도 그렇게 해보라.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게 해보라고 저 예전에 들었었는데 매우 공감이 갔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좋아했던 사람, 나에게 프로포즈했던 사람,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연락했던 그 사람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헤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바람받았을 때 이 사람 생각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락 없이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수는 어때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때가 됐구나 하고서 한 번 안 받아요. 안 받거나 바쁜 척 하거나 그러면서 네, 연애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프로포즈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도 자 제안하고 초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나요? 그죠? 우리 지난 소소크리스도 얘기 들었죠? 소개를 가장 잘 받는 방법? 맞습니다. 소개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소개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건 그냥 밥상 앞에서 숟가락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저 밥이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밥알이 나에게 날라오고 국물이 나에게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해달라고. 치약 칫솔 쓰시는 분 소개해달라고. 휴지 쓰시는 분 소개해달라고. 아니면 정말 사업하실 분을 제대로 소개해달라고. 그 대상과 분위기에 맞게 제가 제안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해야 된다. 최대한. 복잡하고 얘기가 많아지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기 쉽지 않아. 만나면 입만 열면 1시간이야. 그럼 어때요?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좋은 걸 소개해 주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없어. 그럼 어때요? 같이 계속 만나다 보면 에너지가 빠질 수 있겠죠? 안 돼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라. 그리고 어때요? 설명이 아닌 정말 심플한, 아까 소개처럼 심플하게 초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나보다 만만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만만한 사람은 내가 그냥 얘기하면 돼. 근데 조금 어렵고 이 사람 까다롭고 근데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미리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 바쁠 거야? 이 사람 지금 시간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내 말을 내가 좀 준비되면 가야지. 준비된 다음에 가야지 하고서는 나의 준비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딴 데 가야 돼서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안 이상 지금 나의 명단을 다 펼쳐놓고 심플하게 소개하면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어때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할 때 내가 설명 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타이밍이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 타이밍이 각자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타이밍이 각자에게 있다니까요. 이제 막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내가 시급이 8,000원이었어. 근데 어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시급을 올려주신대요. 사장님이 얼마로? 8,000원에서 파격적으로 10,000원으로 올려준대요. 너무너무 신나. 정말 하루에 그럼 2,000원씩 더 하면 어때요? 2,000원씩 5번이니까 막 몇만 원이 더해지면 일주일이면 10만. 근데 한 달이면 뭐 아파트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막 기뻐하는데 애터미 사업 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는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나 지금 들떠 있거든 시급에. 자 이제 그럴 때도 어때요? 그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부장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자신의 일에 조금 뒤로 물러갔을 때 애터미라는 기회가 타이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타이밍이 있었죠. 저도 2년 동안 애터미 프로포즈를 받고요. 2년 동안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러고 있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던 그 회사가 마케팅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상.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내려놓을 때쯤 2년간 노 땡큐라고 했던 게 땡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죠.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이분이 저를 리크루팅 하신 분이 1년만 연락하고 이 사람 진짜 기존 네트워크에서 완전 골수야. 만나면 내 사업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골치 아파. 안 되겠어. 다음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나면 그때 만나야지. 라고 하고 1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난 1년 후에 그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리고 그때 애터미 뭐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는데 근데 제 주변에 그분이 연락하던 분 1년 동안 연락하던 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겠죠. 그 1년 전에 연락하신 분은 그만뒀구나 안 하겠지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해낼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내가 마음에 든다면 중요한 건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2년이건 3년이건 기다려서 그 사람의 타이밍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노땡큐 하다가 땡큐 하면서 갔던 데가 이 시스템이에요.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래서 가서 제가 봤죠. 애터미가 이렇게 애가 터지게 안 된다고 했던 애터미였는데 정말 많은 나보다 훨씬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성공자를 앞에 나가 있네. 이게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는 얘기가 저 7년 동안 다른 데서 쓰고 있었잖아요. 역사를 쓰는데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의 역사도 이곳에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시스템에 그래서 그때 용산에 있는 센터 시스템에 갔었고요. 가서 미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알아보고 비즈니스를 알아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하는 곳이 원데이 부업과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소속글도 있지만 이렇게 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그죠? 센터 미팅하고 요즘 각자 줌 미팅도 있고요. 그다음 센터 데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트레이닝이 가능하겠죠. 비즈니스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속 관리를 하고 거기서 팀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을 넘어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몇 개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만남이, 그죠? 예, 이 팀워크 형성이 되고 함께 우정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즈니스 가이드를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제 팀이 생기는 거죠.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호기심으로 초대하라. 그죠? 두 번째는 사업 설명을 하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런 큰 세미나를 통해서 앉혀 놓으세요.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정기 미팅을 통해서 센터나 줌 미팅 그리고 그분이 있는 사업장 지금 아직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카페 사장님 아직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미용실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정기 후원하고 제품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애터미가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계보도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 소개받아서 이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분에게 소개받아서 이분 밑으로 멤버십이 형성되면 너무 좋아하세요. 거기 미용실 오신 손님이나 카페 오신 손님에게 내가 콜드해가지고 그 손님에게도 애터미를 얘기해서 가입시키면 이 주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애터미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꺼리다가 이제 친해지면 그때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오신 손님이나 이런 가까우신 분들을 또 같이 애터미 얘기해서 가입시키고 내려드리고 이 일삼을 반복하면서 1번부터 3번을 반복하면서 어때요? 팀워크 형성된다는 건데 여기서 나의 팀과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 팀의 리더인 거예요. 애터미는 나의 비즈니스의 리더로서 내가 리더로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A팀과 B팀을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초대하고 가이드하고 초대하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팀워크에 있어서 팀워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스포츠잖아요. 그죠? 작년에 저희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죠. 거기서 제가 눈에 띄게 봤던 한 감독이 계셨는데 한번 우리 겨울이지만 시원한 경기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우준 지국의 함선호가 각각 200m씩 자유형 레이스를 총 800m 레이스를 노동화 하시더라고. 출발합니다. 양재동 지금 0.6의 세계방 정말 좋고요. 네, 마지막 90m 힘차게 뛰어을 칩니다. 자, 이제 중국이 들어왔고 양재동 영자 87 주차 그리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영자 이우준이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영자 이우광수를 제치고 이제는 이우준이 어깨 하나 앞서갑니다. 양쪽에서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공합니다. 김문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우준의 영자 중국과 일본의 0.45주차, 0.51주차 추격합니다. 선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황선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중국의 막판 스포트 대단한 시행나 이색채 박선주. 정말 안전한 제거했거든요.
황선홍 선수가 기면을 치지 않는 이상 순위가 바뀔 수 없는 경기입니다. 모든 관중들이 황선홍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수로 이제 100m 남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3초 이상 차이. 자, 박수를 이제 한번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의 신기록 10초, 10분 4초 07을 향해 경기되는 황선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금메달이 이제 막 50m 남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황선우 이제 50m 남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 황선홍 선수 지금 자, 점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네 명이서 거의 2년간 이제 열심히 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있는 8월 올림픽까지 더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첫날부터 그 팀의 기대가 만만치 않아서 선수들 모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는데 앞서 경기 했던 유천이가 시작 좀 잘 끊어졌고 또 저희도 그 은메달이 나왔으니 그걸 또 잘 이어서 저희도 목표했던 것을 이루려고 최대한 전화하고 많이 하는데 그다음 김우민 선수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세요. 남은 경기도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6명에서 진짜 이 순간을 두고 제가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운동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아시아 신기록이라는 엄청난 기록과 동메달을 따서 정말 뿌듯하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진짜 더욱 뜻깊은 아시아 신기록의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꿈도 출발해서 목상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긴장스럽다고 얘기했고 정말 멤버들도 앞으로 잘해서 선수를 또 왔으니까 이 선수를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커서 처음부터 레이스를 너무 마지막에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 야구 선수님께서 잘해서 저희 이렇게 경기 열심히 이겨낼 것 같아요. 우리 멤버, 우리 팀 한마음 한뜻 한결같이 멋지죠. 여기서 마지막 스피치했던 김우민, 황선우가 이제 같은 강원도청 그 선수들인데 이 강원도청의 감독, 수영 감독이 이보원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76년생에 수영 신동이라고 할 만큼 36개의 메달을 전국 체전이나 세계 경기 대회 때 땄다고 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수영을 하고 수영을 다시 태어나도 수영을 하겠다고 할 만큼 수영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더라고요. 수영을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지?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기사는 항저우 아시아 올림픽이 있기 전의 기사예요. 있기 전에 이미 도쿄에서 후쿠오카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고 이거 너무 눈에 띄는 성적인데 좋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도 카타르 도하에서 금메달 땄어요. 황우민하고 김우민하고 황선 선수가 금메달 또 땄어요. 왜 땄다 하면 강원도야? 라고 할 만큼이나 강원도청이 금메달을 석권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이 선수들에게 힘이 됐을까? 이분이 이 리더가 초점을 맞췄던 건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고 최우선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인해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팀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팀, 우린 한 팀이야.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게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해요. 이 선수들이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삶에 대한, 그래서 수영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독려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요? 내가 팀 리더로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인성을 가지고 또 인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또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펼쳐져 나가고 한 방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 나의 파트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지금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내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감독이 선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수가 감독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황우민 선수, 황우민 맞죠? 그 선수가 김호미예요. 네, 그 선수가 네, 그 감독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감독에게는 반드시 내가 이 파트너를, 이 선수를 금메달을 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그 의지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거기에 필요한 환경도 충분히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의 가장 유명한 분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말 중에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애터미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가? 아니면 애터미 당연히 할 수 있어. 네, 애터미에서 반드시 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아니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애터미를 하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사업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경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팀 리더로서. 애터미의 리더로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리더로서.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초뷰카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을 경영하라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같이 시작. 미래의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현재의 일과 업을 가져가서 현재화할 수 있을 때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좀 어려운가요? 즉, 여러분이 미래에 내가 인필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현재의 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장들 얘기하듯이 3천만 원이 지금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눈이 번쩍. 어떻게 이 돈을 누구에게 쓸까? 누구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까? 부터 시작해. 처음에는 나를 위해 쓰겠죠. 근데 지쳐요. 그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공 체험을 민주화한다라는 건 나의 성공 체험이잖아요. 내가 성공했잖아요. 나의 성공을 파트너가 할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공 체험을 민주화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공을 위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할 때 나의 성공이 더 멋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하고 나의 미래를 가지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하는 게 있죠. 매달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생각을 경영하라. 바로 매달 작성하는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고뇌의 시간을 가지죠.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갖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내가 어떤 리더로서 나의 팀의 목표를 가져야 될지, 그 목표를 계속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이 지금 잘 되고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생각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저희 스마일 비전 센터에서는 인생 시나리오 이벤트를 끊임없이 제가 도전했고 작년 8월부터는 등수안에 들어서 본사에 프로모션도 저희가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팀 프로젝트로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팀에 공유를 해요. 90명이 있는 팀 카톡방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공유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네, 그렇게 공유하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나의 뭐죠? 내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나의 미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공개하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자,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 어떤 게 있나요? 그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 이 사람의 하고 싶은 것, 바지를 벗었어.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기 적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저는 비즈니스에 가슴이 뛰어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매달 작성하는 그 인생 시나리오 안에 이분이 엄마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싶구나, 200만 원을 드리고 싶구나, 여행을 어떻게 가고 싶구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다 보니 저도 그 시나리오가 저희 팀의 비전이 되고 같이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경영하는 팀의 리더로서 애터미 안에서 우리 함께 성공 체험을 민주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